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감가가 충분히 된 중고 수입차를 타야 하는지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국산차도 타보고 수입차도 타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고 제 의견이니까 재미로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계도 명품이 있듯 차도 명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입문용 명품차로 BMW, 벤츠, 아우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차량들은 포르쉐, 페라리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입문하기에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문용 차량 중에 BMW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BMW가 스포츠성을 가장 잘 살린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아우디는 BMW와 벤츠에 비해서 좀 잔고장이 많은 것 같고, 자주 고장나는 부분들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아우디도 마음에 들지만 손이 가질 않았고, 벤츠는 BMW와 동급 혹은 그 비슷한 성능을 맞추면 BMW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BMW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중고 수입차를 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의 차이입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소재가 합쳐지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입차들이 명품인 이유가 좋은 소재에 좋은 기술을 합쳐놨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차들은 일단 외부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차들은 거의 차체를 강철을 사용합니다. 강철을 사용하면 강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에서 유리하겠죠? 대신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운동 성능과 연비가 떨어집니다.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가볍습니다. 같은 양이면 강철의 40% 정도 질량이 나간다고 합니다. 강성은 강철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면 연비와 운동 성능은 상승하지만 차량의 충돌 등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수입차들은 알루미늄을 쓰면서도 강철과 동일하거나 강한 강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좋은 소재에 좋은 기술이 더해진 겁니다. 저는 차를 그저 눈으로 바라봤을 때와 아래에서 직접 띄워서 바라볼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차를 사는 사람들은 차량 하체를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차를 바라보면 제조사가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 느껴집니다. 국산차는 실내와 외관이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띄워서 보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할 것 없이 프레임에 녹이 있고 서스펜션 구조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입차들은 10년이 지난 차들도 하체의 부식이 거의 없고 정교한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강철 소재의 서스펜션으로 맥퍼슨과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하지만 수입차와 비교하면 좋은 소재와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수입차는 하체에 부식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차량 강판 전체에 아연 도금 코팅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좋은 소재에 좋은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재와 기술을 적용한 이후로 처음에는 수입차들이 국산차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어떨까요? 충분히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재와 기술력을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중고 수입차를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차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배터리를 대부분 트렁크에 배치합니다. 무게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엔진과 미션을 대부분 차량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만큼 수입차들은 차량의 운동 성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동 성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차 대 차와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 성능이 차량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운동 성능이 높으면
피할 수 있는 사고를 피하게 해주고 갑작스러운 조향과 운전자의 운전 실수에도 차량이 컨트롤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차량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차량이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차나 BMW 타는 사람 중에 핸들링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입차는 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탄탄하게 좌우를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고속주행에서 핸들이 가볍게 털리거나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차를 타면서 느낀 불편한 점은 핸들이 가볍고 뭔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계속 좌우로 조타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이질감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BMW 혹은 수입차와 비슷한 핸들링을 국산차로 원하신다면 RMDPS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RMDPS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국산차들도 대부분 고급 차량에 최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링을 제공하는 국산 차량을 중고차로 찾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입차는 앞에 이야기한 이런 기술력을 1천만원대 후반 혹은 2천만원, 3천만원대의 가격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가가 충분히 된 수입차를 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입 중고차 타면 수리비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차는 당연히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국산차나 수입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의 고질병을 잘 관리하고 예방정비를 잘 한다면 충분히 적절한 금액으로 재미있게 차량을 탈 수 있게 됩니다. 명품 시계도 저가형 시계도 똑같이 24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계를 가진다고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시계에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 시계에 들어간 소재, 기술력, 그 제조사가 추구하는 이미지, 그리고 노력 때문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은 차를 타던 좋지 않은 차를 타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에 적용된 기술과 소재, 그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차를 타면 조금 다른 의미로 차가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